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실시간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전략까지 세워보셨죠. 어떤 종목이 탑픽인기까지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과 가장 많이 조회한 리포트를 토대로 이건 왜 사고 있는지, 왜 검색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나는 어떻게 투자에 반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건 1위에 모비스가 있다라는 거죠. 가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모비스인데 삼성 서울병원발 훈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장에 상한가 마감하고 어제 잠깐 조정 이후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색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모처럼만의 게임주, 웹툰 고수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 중에 김유정 아나운서가 있는데 네. 이 웹툰을 되게 재밌게 봤나 봐요. 그림체가 예술이다라는 후기를 남기고 있는 그런 웹툰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는 뭐 딥페이크 관련주 추가 상승 보이죠.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시장 관심권역에 있네요.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유한약의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포스코 DX도 많이 검색하고 계셨고요. 일정이 있죠. 대왕고래 2차 로드쇼 기대 속에 한국가스공사 주가 흐름도 많이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일단 이슈 있는 종목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위에 있는 센즈랩이죠. 네. 이게 구글하고 뭐 연동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은 센즈랩은 기존에 사실 딥페이크 관련주로 많이 상승이 나왔었던 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재료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뭐 구글과의 일단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바이러스 토털에 뭐 CTX AI 엔진을 연동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센즈랩을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군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석 때 연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블랙록이 또 이제 AI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300억 달러 규모였고 이제 역대 최대치의 규모로 이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어떤 협력 소식이 좀 보도가 되면서 AI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살짝 우리나라에선 좀 부진했었고 그동안엔 사실 뭐 HBM 관련주들만 좀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았던 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 좀 놓여져 있던 AI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딥페이크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는 합니다만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소프트라던가 그리고 SP소프트 그리고 뭐 마음 AI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다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금리나 어떤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AI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오늘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센즈랩이 근데 20% 급등 상황이에요. 이거 들어가도 돼요, 지금?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눌렸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지켜봐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에 또 하루하루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하루마다 좀 테마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내일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또 그때에 따라서 또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시고 전고점 부근이 뭐 10,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0,000원 초반대에서 잡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눌렸다 들어간다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 포인트. 센즈랩 좀 길게 봐도 된다라는 의견 저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AI 하면은 저희는 하드웨어 강자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의 매력이 커진다라는 것도 우리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 영향인 것 같습니다. 센즈랩 봤고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앞서서도 이슈 체크를 했는데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어제 오후장에 우리 시장 힘을 좀 보태줬잖아요. 오늘도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10% 넘게 오르는 걸 얼마 만에 보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승하고 환영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인데 그럴 만한
진짜 수혜 가능합니까? 진짜 수혜는 이제 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어떤 악재와 호재가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좀 믹스된 상황이라 조금 이제 상단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 최근에 사실 급락을 했었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로 그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조금 부진한 주가 흐름을 겪었었는데, 사실 그렇게 나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될 만한 여지들이 좀 많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를 이번 연도에 좀 편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북미 매출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급락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맞아요. 거였고요. 그래서 중국의 재고라던가 비용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예상보다 좀 영업이익이 많이 안 좋았고, 이제 그 증권사 쪽에서도 그리고 이 회사 측에서도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에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만약에 어떤 좀 내수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게 된다면은 아마 뭐 중국 내부적으로도 재고 처리라던가 비용의 어떤 감축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코스알엑스 북미 매출이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코스알엑스를 편입한 그런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아마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의 개선 속도는 조금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국에 대한 어떤 그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북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엇갈리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봉상으로 상단에 121선 저항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윗꼬리 달고 빠질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이제 이전에 16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지준율 인하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주연 대표의 의견입니다. 그 밖에 화장품주들 사실은 중소형주가 더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들도 같이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렸었던 중국계 그 매출 비중이 높아서 눌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부적으로 좀 내수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이 네. 좀 유입이 되면은 아마 그 친구들도 조금 좀 기대할 만한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청담 글로벌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화장품의 어떤 그런 강력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외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오히려 좀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것도 중국이 일단은 지금은 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 연속성이 어느 정도 갈지 그런 것들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이 내수 회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체크를 해야 아무래도 좀 주가 상으로도 신뢰도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나오면 계속 이주연 대표님이 좀 체크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조회수가 높은 종목 리포트 내용부 들여다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를 꼽아봤고요. 이를 통해서 증권가의 시각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시각까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검색된 건 LG전자.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을 증권가에서 하고 있었고요. 한정 KPS 국내외 원전 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장기 성장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역시나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긴 약간 부정적이죠. 네. 턴어라운드 시점이 연말에서 내년으로 좀 미뤄진다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오리온은 4분기부터 반등이 좀 가능하다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기대감이 높았는데 일단 포함이 이번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이 기업 보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이 중에서 LG전자 한번 볼게요. LG전자 리포트가 아웃퍼폼 지속을 전망하는 이유라면서 근거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어떤 근거가 있었어요? 일단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놨었는데, 네. 일단 오늘 주가는 거의 5% 가깝게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LG전자도 LG그룹주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리포트상으로 짚고 있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 3가지는 일단은 포트폴리오가 전환 구간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HVAC 그리고 구독가전 이런 신규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 전환 매출 비중이 지금
그 2021년도에 28% 정도였었는데 30년도까지는 52%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거였었는데 일단 기존의 다른 타 업체들 대비해서 IT 업체들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낮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달러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였고 북미 매출 비중이 한 20%대였던 것이 이제 지금은 좀 달러 하락에 방어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1,380원, 뭐 1,300 거의 1,400원대까지 갔던 달러가 지금은 1,300원 뭐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달러로 돈을 받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달러 환차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LG전자는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업 기대가 있습니다. 밸류업 기대는 이제 지금 당장 100기업 안에는 좀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분기별로 좀 리밸런싱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좀 진행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편입되고 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이제 LG전자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빠르게 상승해온 거에 대한 수익 그 매물 출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전 구간에서 한 10만 원 초반대 한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1차 뭐 매수가 이렇게 그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잡아보셔도 LG전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매력이 있는 LG전자다라는 게 이주연 대표의 의견입니다. 자, 리포트 1위 기업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엔 2위에 있는 기업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전 KPS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꽤나 긍정적인 장기적 성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8월에 한번 급등한 이후 한 달 사이 약간 박스권에 갇힌 느낌도 있어요. 네. 물론 리포트가 장기로 보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뭐 한 달 주가를 놓고 주가의 연동성을 논하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리포트 힘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주가가? 사실 그 원전 기업들이 리포트의 힘을 잘 못 받기는 합니다. 네. 워낙에 모멘텀도 잘 못 받기도 하고 잠깐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여전히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기대감 가지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전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은 체코 본계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3월로 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상단이 좀 제한된 그런 네.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전 KPS도 이번 그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듯이 일단은 이번에 신한울 3, 4호기도 그 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전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탈 원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비에 대한 어떤 좀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충분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한전 KPS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체코 원전 수주가 좀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폴란드라던가 핀란드, 뭐 네덜란드, 영국까지 해서 유럽의 다수의 국가들의 원전 수주까지도 지금은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전 KPS의 어떤 수주 잔고 뭐 그리고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실시간으로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 여기에 또 리포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역시나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는 건 매일경제TV죠. 이주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